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교생이 아닌 그냥 대학생으로 돌아온 김민성, 김사연. 유동근. 사실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양천중학교가 아니고 저희가 다니는 학교의 과 방인데요. 여기서 찍으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약간 다시 동영상 처음 찍는 것 같아요. 적응 안 돼. 오늘 찾아온 이유는 그냥 저번에 부큐레이션 영상으로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교생 실습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아니면 사서 교사는 뭘 하는지, 사서 교생은 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와! 저희가 이걸 찍게 된 이유는 이 주제로 찍자고 한 이유는 이 사서교사나 사서교생, 문화정보학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서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문화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술 하고 계시는데 사서 교생 나가면 도대체 뭘 할까 되게 궁금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실습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서 교사는 어떤 일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실습 나가기 전에 그냥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 사서 교생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말 많이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제 직속 교직 이수를 하고 있는 선배한테 물어봤고 그 작년에 봤을 때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도 막상 현장에 나가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사서 교사에 관련된 건 알려진 게 대외적으로 잘 없는 데다가 이 자체에도 우리가 또 사서 선생님이 진행한 도서관 활용 수업을 많이 겪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각오를 좀 하고 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 들으셨죠? 저는 일단 친구들의 얘기를 말하자면 친구들이 교육실습 간다고 했을 때는 사서 교사가 뭐 수업을 하냐 약간 이런 질문해서 그래도 코로나 맞아. 때문에 좀 편하겠다. 맞아. 이런 뭐 말도 많이 들어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생 나가기 전에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제 5월에 이제 교생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사서교사도 수업을 해? 이걸 진짜 많이 들었고 편하겠다 도서관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말 잘 몰랐거든요. 저도 사서교사가 뭘 하는지. 그런데 그냥 약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서교사? 수업하죠. 할 수 있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는 모든 주제의 책이 다 있으니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실습을 나가보니까 정말 모든 교과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수업 어떻게 하는지 맞아요. 이런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약간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갔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희 충북에는 46명? 46분의 사서교사 분들만 계셔가지고 없어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사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은 적이 없고 근데 저는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도 제대로 된 활용 수업을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였어도 도서관 활용 수업 제대로 된 거를 겪어보지를 못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거 편견이에요 라고 막 이렇게 딱 얘기할 수도 없었고 아니라는 걸 알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었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거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실습에서 도대체 뭘 겪었길래 이렇게 변화했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끊고 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실습에 가서 어떤 거 했는지 사서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일들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크게 먼저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거, 도서관 경영에 관련된 것들 했고요. 도서관에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 수업이 다른 교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수업도 있었고요. 사서 교사가 가장 잘할 수 있어서 약간 어떠한 특별한 교과나 단원 없이 사서 교사가 주체적으로 진행한 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서 자료를 안내하는 것도 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교사로서 해야 하는 행정 업무들도 옆에서 저희가 같이 지켜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독서 자료 안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 와보시면 북큐레이션이라고 영상이 3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게 북큐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요즘에 독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독서 자료를 선정하는 데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저희도 사실 북큐레이션에 대해서 거기에 사서 선생님께 처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찍은 영상은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실습 끝나고 공부를 해보니까 북큐레이션보다는 아마도 책 추천에 가까웠던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독서 자료가 있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고 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북큐레이션을 다양한 주제로 3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독서 자료를 안내하고 독서 자료를 먼저 읽고 평가를 해보고 이런 것도 다 사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저희 또 거기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서 교사들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어떤 수업을 했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과와 협력해서 하는 수업이 있고, 그리고 사서 교사 본인이 혼자 진행하는 수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교과와 융합 수업을 먼저 이렇게 각자 과목을 맡았죠. 저는 과학, 여기는 민성 선생님은 미술. 그리고 여기는 저는 도덕 이렇게 해서 각자 교과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과학,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약간 보고서 작성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녹화 EBS e클래스 영상에 올렸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밖에 못했어요. 도덕 수업은 어떻게 했죠? 도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생님들처럼 보고서나 비평문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도덕적 성찰과 도덕적 민감성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는 어려우니까 다양한 예시를 미디어를 통해서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용 수업을 했죠.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하나 선정해서 비평문 쓰는 수업 같은 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미술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서 교사가 투입됨으로써 학생들이 미술 비평문을 쓸 때 필요한 작품이나 뭐 작품에 대한 정보, 화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 아닌 책에서 직접 찾을 수 있게 직접 책을 한 40여 권 정도를 준비를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을 직접 보면서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과학 융합 수업을 했을 때는 이게 영상으로 띄우다 보니까 원래 도서관 자료를 찾아서 또 그 사례들을 적는 보고서인데 그런 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살짝 아쉽기도 했죠. 저는. 네. 맞아요.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네, 그런 교과 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서 교사 저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업으로는 저희가 일단 독서 토론 원격 네. 수업을 했죠. 맞아요. 충주 예성 여자고등학교죠. 네, 맞아요. 거기 학교에서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생도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못 해봤을 거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못 해봤을 수업이었긴 했어요. 같이 토론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토론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그쵸. 그리고 토론을 실제로 진행도 한번 해보고 그림책도 같이 읽고 유익한 시간. 그림책 토론 수업이었죠. 네. 다양한 토론 방법을
설명해주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도 올라오는 거 하나 있었죠. 아, 이용지도 영상. 네. 네, 아, 이용지도. 제가 이제 신입생들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도서관 이용지도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저의 혼연의 힘을 다해 PPT 만들었어요. 이 대학교 4년 동안 만든 것보다 이 일주일 만든 게 훨씬 더 맞아요, 맞아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술교과와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했던 거였는데 그게 제가 준비한 게 저작권 수업인데 저희 채널에도 올라와 맞아, 있는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수업이 사실 어떤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좀 애들이 전 학년 아이들이 과목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해놓은 건데요. 그런 식으로 사서교사가 직접 주도해서 한 수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에 네. 대한 내용도 있죠.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다양하게 도서관 운영도 하고 사서교사가 행정 업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앞에서 수업도 얘기하셨고 부큐레이션도 얘기를 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독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다가 학생들이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문구를 올리거나 의견을 생각을 달아주면은 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밴드로 댓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뭐 수상도 하고요, 시상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 밴드를 들어갈 때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사서교사가 연결을 해서 링크를 알려주고 밴드에 가입을 하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독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저희가 이번에도 신간도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간도서를 받아서 검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몇백 권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수도 하고 인장도 찍고 서가에 직접 배열을 하기도 하고, 신간도서는 도서관마다 다르겠지만 따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리도 좀 있었고,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27일, 28일, 29일 3학년 학생들 일부가 등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이용은 하진 않고 저희는 폐가제로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는 폐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밴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밴드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학생들이 직접 배달을 해주고 도서부 학생들이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와서 도서관 앞에서 받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학생들이 오고 도서관에 계속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대청소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서가에 직접 먼지를 털러 먼지 털이개를 사실 처음 써봤어요. 도서관에 먼지 털려고. 그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일단 아침 출근하면은 환기를 일단 계속 해줬어야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꼭 해주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도서부 학생들이랑 직접 3일밖에 안 되긴 했지만 도서부 학생들이랑 직접 대면해가지고 얘기도 듣고, 학교 생활에 관련돼가지고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지라든지 도서부 활동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도서부 학생들이 동아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래서 뭔가 학생에 관련된 실무적인 얘기는 도서부 학생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도서부의 관리라든지 도서부한테 봉사 시간을 주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사서교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배울 수 있었죠. 네, 이 외에도 교사로서 해야 하는 행정 업무들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고, 교사 그 교무 회의나 그 협의회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죠? 협의회 뭐 그리고 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동아리. 네, 연구 동아리 그것도 네, 그런 것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던 교생 실습이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교생 실습 끝나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이쪽부터. 일단 아까 수업 때도 얘기를 못했던 게 있는데, 근데 학생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이 수업할 때 되게 반응을 잘해주는 반도 있고, 그냥 원래 맞아요. 분위기가 약간 조용한 반도 있고, 맞아. 결과적으로는 뭔가 좋은 기억만 너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맞아. 처음 느껴보는 인기랄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학생들도 3일밖에 안 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완전 정도 좀 많고,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교생 실습 끝나고 든 생각은 좋다. 좋다. 또 가고 싶다. 담당 선생님처럼 맞아. 그런 선생님이 되면은 되게 좋겠다. 그 애들하고도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뜻깊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실습이 아닌 이제 저희가 도서관 실습을 또 하잖아요. 네. 또 다음 학기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학기에도 한번 받아주실까요?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코로나19 상황의 시기에 학생들은 3일 정도밖에 우리가 갔을 땐 등교를 하는 걸 못 보는 상황에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교사 선생님이 너무 잘 챙겨주셨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일단 전 제일 중요한 게 비상 상황일 때 학교 현장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직접 겪어보고 배워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앞에서 다 하셨던 말씀들에 다 동의를 하고 추가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서교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갔을 때.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사서교사 인식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사서교사가 하는 일들이 다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수업도 그렇고 막 다 동료 교사들과의 어떤 그런 친밀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물론 내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교사들과의 그런 관계 형성도 사서교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는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교생한 소감을 짧게 얘기했는데요. 저희 이 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뭐 이렇게 그냥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4학년이라서 또 교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임용고시를 보야겠다는 생각이 약간 뿜뿜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고 있어서 어떻게 채널이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간간히 영상 올라오시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민성 임사야. 이도 그냥 안녕. 진짜 안 맞네.